참 세상이 희한한 게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이제 또 좀 있으면 더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미운 사람하고 더 미운 사람하고 싸우면 미운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뿐만 아니라 해리스 대사 초치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기지 26개 조기 반환, 미국이 빨리 지금 줘도 환경 오염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지 않고 넘겼다고 비판하니 빨리 주지도 못하고 응거주춤이 있는데 그걸 또 조기 상환해라고 헛소리를 해대는 한국 정권. 그래서 한미관계가 지금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문이 그걸 수습하려고 지금 22일부터 26일 유엔에 간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경화와 김현종이 싸움이 났습니다. 김현종이가 최근에 문 정권 안에서 강경 기조를 주도해 왔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어젠가 이야기했지만은 문정인이가 하노이까지는 다 해왔는데 상황으로요. 통일부 국정원부터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다 관장해 왔는데 하노이가 잘못되고 북이 완전히 화를 내면서 문정인이가 요즘 길을 꺾였습니다. 그 사이에 파고들은 게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통상 전문가 수준에 불과한 김종현이, 통산도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현이가 파고들어 가지고요. 지금 문 정권의 눈에 이렇게 들어서 그 이전에 하고 있던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서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자리에 갔는데 최근에 정의용의 힘이 문정인의 태조와 더불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사실상 김현종이가 지금 청와대 안보실을 꽉 쥐고 있고 머지않아서 외교부 장관 온다 소문까지 나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김현종이가 저 왜 저러냐, 저 정상이냐 이래서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성격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과 싸운 적이 있지 않냐, 영어로도 싸웠다며 하고 강경화한테 물었습니다. 강경화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4월 달에 문이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카자흐스탄 등 이 나라들을 돌 때 발생을 했는데 정의용을 대신해서 순방 일정을 진두지휘한 김현종이가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 수준을 지적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현종이 외교부 직원들한테 고함을 지르니까 강경화가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했고 그러다가 둘이가 영어로 이제 싸움을 시작해서 이 과정에서 김현종이가 It's my style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방식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가 골이 깊어져서 갈등이 심화됐다는데 지난번에 스티웰 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왔을 때 또 비건이 또 왔을 때도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고 외교부 구청 청사에서 만났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다가 이후 대기업에 취직한 것 같은데 삼성이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얘기가 별로 안 좋더라. 거기서 사고를 좀 친 것 같아. 그러면서 김 차장이 여러모로 국익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매우 의문이다. 정진석 의원이 좋은 지적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 제가 문제 있다고 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삼성에서 34개월이 있으면서 84억인가를 받았죠. 근데 삼성에서 그 돈 주고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가게 된 원인이 한미 FTA 해주고 거기에 가장 덕을 보는 회사로 간 거 아니냐. 한간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그렇게 해줘버리고 곧바로 그 대기업에 가서 사장을 해먹는 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재산이 10억도 안 되다가 삼성 갔다 온 뒤에 54억인가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 강경화가 내가 참 말하기가 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교부 직원들 사이에 강경화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한때는 직원들이 좀 무능하다고 빨리 좀 나가라 맨날 영어 공부만 시킨다 하다가 한때는 또 있기 편하다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직원들 편 들어주고 난 이후에 강경화가 간 뒤에 김현종이가 오면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요. 김현종이 같은 수준의 인물이 아나무인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고위공직자를 나무라면서 고함을 치고요. 저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나라의 코미디고요. 자, 문 정권이 지금 안에서 벌써 새고 있다는 겁니다. 직책에 걸맞는 수준의 업무 한계를 주고 직책을 넘어서서 오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조국이 민정수석이면 민정수석은 수석 중에 원오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에서 설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 수석은 실장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면서 차장 주재에 안보실에 지금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보실의 차장이면 그야말로 차관급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직책에서 장관과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부하들 앞에서 대판 싸운다. 자, 문 정권이 지금 이 끝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나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단히 의견이 달라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긴급하게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와 안보실 사이에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 기사가 너무 확대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권에 또 웃기는 꼬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KBS가 태양광이 복마전이라고 시사기획창에서 이렇게 보도를 6월 달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 정정 보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걸 다 기각했고 일부 청와대의 반론 보도만 수용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는데요. 시사기획창이 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을 지적하면서 문재인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를 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리자 남아있는 부분을 보이면서 그렇게 했고 당시 보면 전국의 태양광을 이제 할 때 다 하고는 저수지 위에다가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 이 사람도 동생하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사실 때문에 그만뒀죠. 이 사람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런데 취재진이 최규성 전 사장 사무실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대선 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청와대 최혁진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모 협동조합 출신이다. 이 협동조합 출신이란 말도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겠죠. 자, 이 사람은 원주 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생협사업연합회, CSO 뭐 이런 거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의 박수를 친 적이 없다. 그리고 노 실장이 최 전 사장 및 태양광 사업과 관계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 비서관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관여했다고 묘사된 내용으로 최 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사과하라. 이런 보도 정정을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요구한 부분이 다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청와대가요. 자신들의 그야말로 손발처럼 부려먹는 KBS 상대로도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요, 미국이요, 아시아 담당 칼럼니스트가 글을 써가지고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너는 억만장자들보다
강남 좌파의 해악이 더 크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부패한 억만장자보다 더 나쁜 것이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국의 부유한 엘리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지금 한국 정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좌파 성향의 정권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이 더 악화됐다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핑계로 내세우겠지만은 한 나라의 사업 전망을 보여주는 민간 부분 투자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지배 구조의 재벌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겠지만은 사회주의 성향 정책이 더해지면서 정시의 활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는데요. 검사들이 우리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을 진 자와 대화가 되겠느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가 될 거다. 노무현 때 팽검사와의 대화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 운운하며 검찰 협박하려고 대화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 울산지검장을 하다가 그만둔 이 송인택 변호사는 공보준칙을 개정해서 지금 조국이 자기와 관련되는 지금 각종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지금 당정을 통해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을 지금 추진 중인데 국민의 알 권리, 인권을 고려한 공보 준칙으로 바꾼다며 형사사건은 공개 금지로 이렇게 가고 실명 공개를 금지하고 촬영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가 공개적으로 소환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비사실 공표를 이유로 장관이 지금 검사를 갖다가 감찰하는 그런 법무부 자체의 형사사건 훈령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즉 비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금지하는 것이 맞지만은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검찰에 대하여서 감찰을 하도록 한 이것은 반대다. 비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 장관에게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탄압수단이 된다. 지금 있는 법대로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이 자기 마누라 지금 앞에 서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는 것도 못하도록 지금 만들라 하고 더 나서서 비사실을 공개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도록 해서 한마디로 지금 조국 수사 진행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검사들을 줄 세우고 겁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정권은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겨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인설관 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받는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 마누라가 내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검사들을 전부 군기 잡겠다 이러고 앉았는데요. 조국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정부 급식 먹으러 가야 돼요.